자, 네,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최근 약간 라인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지금 미드필더 네, 한 명 결장, 필포든이 지금 결장은 확정이 났고, 홀란드는 지금 이제 라인업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지금 결장 의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뛰지를 못했죠. 그래서 홀란드는 아무래도 좀 라인업을 확인해 봐야 된다. 요 정도로 지금 결장 누수를 살펴볼 수가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미드필더 한 명 결장, 네, 스테판 이제 바이티치가 지금 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부상자가 많죠. 지금 뭐 티아고, 뭐 조고메즈, 뭐 루이스 디아즈 등 굉장히 좀 주력 그런 선수들이 부상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기력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원정에서는 좀 맥을 못 추죠. 이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지금 양 팀의 그런 홈 원정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돼 있는데, 일단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지금 8연승으로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 그리고 지금 원정 기준으로 지금 뭐 3경기 정도 무득점,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득점력이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됩니다. 그만큼 양 팀의 그런 홈 원정에서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시티가 이제 배당을 그렇게까지 좀 높게 받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자, 일단 뭐 요 경기를 간략하게 지금 짚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리버풀은 주전 수비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뭐 반다이크나 그런 조고메즈 같은 그런 핵심 수비수가 이제 결장이 되다 보니 수비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뭐 침투나 안 그러면은 역습했을 때도 이렇게 수비 전환이 굉장히 좀 전보다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역습이나 침투에 많이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여러 공격 루트에서 맨시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홀란드만 이제 주전으로 만약에 뛴다고 하면은 맨시티 쪽이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라인업이 홀란드가 확실히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홀란드가 안 나온다고 해도 뭐 리버풀 쪽을 보기는 힘들다 보니까, 네, 맨체스터 시티 쪽을 보도록 할게요. 맨체스터 시티 승. 그리고 이거는 네, 햄무 한번 볼게요. 솔직히 약간 마인승 햄무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아무래도 리버풀이 그렇게까지 뭐 약팀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배당 대비했을 때는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보겠습니다. 일단 뭐 리버풀이 원정 수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실점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리버풀 역시 원정에서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넣을 저력이 있기 때문에 2.5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바 스코어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노팅엄 프리스트 대 이제 울버햄튼 경기. 자, 일단 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풀백이 1명, 그리고 미드필더 지금 뭐 1명 결장, 네, 이 정도가 지금 최근 라인업에서 비교했을 때 결장 누수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여전히 지금 크리스 우드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지금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요. 이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 희소식인 게, 어느 정도 지금 주전 선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대요. 뭐 이제 주전 선수들이 약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하지만 뭐 지금 주전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부상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전력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팅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안드레 아예우, 안 그러면 뭐 오리에, 뭐 아워니 등 어느 정도 풀백이나 공격수 중에서 이제 좀 핵심들이 아까 6명에서 8명 정도가 돌아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고,
하지만 지금 몇몇 주전들이 일단 복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부상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경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직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커요. 네. 아무래도 워낙 공백이 있다 보니까. 자, 일단 뭐 양팀의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로 좀 어느 정도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득점력도 저조한 상황. 하지만 뭐 지금 근데 상대가 노팅엄 포레스트라서 이제 울버햄튼이 정배를 받은 거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원정 울버햄튼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는 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홈에서 뭐 노팅엄 포레스트가 네 아무래도 수비가 지금 안 좋다고 해도 원정에서의 지금 울버햄튼의 공격력을 좀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공격 전개도 좀 많이 답답하고 거의 롱볼 위주의 그런 전개를 하다 보니까 좀 맥도 많이 끊길 때가 많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팀 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슈팅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좀 골 결정력이 많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공격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양팀의 수비를 믿기보다는 공격을 믿기가 좀 어려워서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승패는 약간 고민이 많았는데 아싸리 요거는 일단 가장 그나마 나올 만한 결과가 울버햄튼 쪽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이겨도 현 상황에서 대승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만약 비빈다고 해도 역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2.5 기준으로는 이거 언더 볼게요. 네. 아까도 이제 언급했다듯이 네. 지금 공격력이 양팀 다 그렇게까지 믿을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이제 풀럼 경기. 자, 일단 지금 풀럼은 지금 핵심 공격수 지금 미트로비치랑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윌리안이 결장이 된 상태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호재인 게 핵심 미드필더 이제 타베르니에가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트로비치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공격에서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미트로비치의 결장은 좀 공격력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게다가 지금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패로 많이 하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지금 계속 급격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풀럼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 중에 한 팀이었는데 최근 경기만 봤을 때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9실점으로 굉장히 지금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머스가 홈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풀럼 상대로 좀 득점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볼 점유율 자체는 약간 풀럼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본머스 자체가 볼 점유에 그런 능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공격적인 모습은 그래도 풀럼보다는 본머스가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풀럼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게다가 미트로비치도 없고 해서 약간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내려서 약간 공 돌리면서 좀 수비하는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본머스가 좀 더 공격을 하면서 그런 경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최근 리버풀한테 이겼죠. 그쵸. 최근에 뭐 이제 리버풀한테도 1대0으로 이기고 분위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타기 때문에 약간 지금 풀럼 약간 3연패인 그런 하락세인 풀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와 이번 시즌 중에서 본머스가 풀럼 상대로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정배라 해도 이건 본머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머스가 이기면은 만약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승까지는 아무래도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본머스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이렇게 한번 가져가는 경기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시티. 일단 뭐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매우 안 좋아요. 자, 약간 이런 최근 정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 4연패, 그리고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지금 좀 많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져서 좀 골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에 이제 비해서 좀 결과가 많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팰리스의 그 약간 최근 상대했던 팀들은 전부 어느 정도 수비가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 상대, 그리고 아스날 상대, 브라이튼 등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안정된 그런 팀들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를 했다 보니까, 그쵸, 골이 그렇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 안 났어요. 물론 뭐 지금 자아가 돌아왔다고 해도 공격 전개는 좀 많이 미숙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 상대는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안 좋죠. 그 이전에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서. 그런 이제 레스터가 보니까 자아를 비롯해 어느 정도 공격 쪽에서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뭐 예상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스터 역시도 뭐 수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라인을 올리면은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자아를 뭐 필두로 해서 좀 침투 위주로 공격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공격력은 많이 주춤합니다. 그래도 지금 공격력은 주춤한 데 비해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좋아요. 어느 정도 위협적인 그런 찬스들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강등권에 좀 근처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경기 좀 분위기 안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뭐 지금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팰리스한테 그렇게 오히려 우세하죠. 최근 5경기 뭐 2승 3무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레스터가 분위기 안 좋다고 해도 같이 분위기가 안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뭐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의외로 좀 약간 기존에 이제 최근에 약간 보여왔던 그 두 팀과는 다르게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레스터 프랜승 쪽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랑 레스터 시티 경기 끝났고요.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아스날 대 리즈. 자, 그다음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아스날은 이제 지금 센터백 1명 결장. 지금 살라바 선수가 결장을 하고 있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드필더 정도 1명 결장인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죠. 일단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스날은 지금 최근 3연승으로 득점력이 좀 어느 정도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최근 리그 기준 뭐 홈에서 3경기 지금 11득점. 굉장히 지금 좋은 화력을 뽐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리즈 또한 최근 뭐 이제 브라이튼과 울버햄튼 상대로 멀티 득점 이상 넣으면서 침체된 공격이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격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상태에서 두 팀이 맞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분위기나 그런 양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공격 전개가 매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득점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 이전에 리즈 같았으면은 그냥 아스날 쪽을 보고서 그냥 치우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아싸리 좀 더 리즈도 충분히 득점할 그런 확률이 있어가지고 네, 오바도 나빠 보이진 않아 보여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리즈가 네, 좀 볼 점유율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지금 아스날이 좀 더 많이 가져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도 아스날이 가지면서 리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아스날이 좀 실수하거나 빈틈이 있을 때 역습하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일단 공격력은 양팀 다 좋긴 하지만 현재 수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이 리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체급 차이, 내 전력이나 뭐 체급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스날이 더 우세한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아스날 쪽 승을 보고 분석 결과 아스날 승에 핸디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 마인승을 볼게요. 왜냐면 리즈가 수비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아스날이 대량 득점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고, 게다가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마인승까지 보는 입장이고요. 2.5 기준으로 이거 오버 볼게요. 리즈도 충분히 한 골 이상 넣으면은 이건 뭐 충분히 언더보다는 오버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아스날 승에 마인승에 2.5 기준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EPL 마지막 경기 첼시 대 아스톤 빌라. 자, 일단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좀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약간 주전들이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현재 약간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유력한 선수가 지금 은골레 캉테, 그리고 스털링, 그리고 리스 제임스 등 한 요정도 선에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지금 여겨집니다. 자, 일단 뭐 양팀의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첼시도 물론 이제 에버튼한테 비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계속 연승도 하고 있는 상태고, 에스턴 빌라 역시 뭐 최근 승수를 잘 챙기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는 지금 양 팀 다 일단 템포가 그렇게 빠른 편 아니에요. 그렇죠. 첼시 역시도 뭐 이제 전반적으로 투엘 감독 예전에 이제 선임했던 것처럼 그냥 네, 볼 점유 위주로 하면서 이게 계속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는 이제 공격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좀 효율 높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역시도 이제 공수 밸런스 잘 하고, 그리고 특히 역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에스톤 빌라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기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첼시가 일단 홈에서는 주도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내용 역시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더 첼시가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그래도 첼시가 지금 그래도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전력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스톤 빌라보다는 첼시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기동성도 좋아서 공격할 때는 좀 굉장히 약간 스피디하게 좀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지금 본다면 첼시 쪽 승을 볼게요, 이거는. 근데 첼시 쪽 승을 보고 만약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 현재 지금 아스톤 빌라 기세도 매섭기 때문에 첼시가 홈이라고는 하지만 대승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배당 높은 햄무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네, 조금 추천드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네, 보겠습니다. 임튜브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첼시 대 아스톤 빌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분데스리가 경기. 자, 첫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죠. 네, 구이라시 선수가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근데 아무래도 복귀를 한다고 해도 이제 좀 부상에서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도 어느 정도 네,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약간 좀 할 말이 많은데, 자, 최근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프랑크푸르트를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최근 안 좋은 분위기를 환기를 시켰지만, 근데 지금 경기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우니온 베를린이. 왜냐면은 지금 뭐 최근 프랑크와의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결과적으로는 이겼지만 이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점유율도 좀 거의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주도를 했어요. 거의 뭐 60% 넘게 점유율도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가져갔고, 게다가 지금 위협적인 그런 골 장면이나 네, 이런 찬스도 프랑크푸르트가 훨씬 더 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것을 보아 많이 만든 것을 보아 약간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니온 베를린이 프랑크푸르트를 2대 0으로 이겼다고 해도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일단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이랑은 좀 대조가 돼요. 최근 약간 결과는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과는 많이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적으로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이제 상대 팀에 비해서 대등하거나 안 그러면 오히려 또 우세한 경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가장 그게 문제죠. 네,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은 게, 그거 빼고는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가 않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기대 이상의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있고, 일단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프랑크 원정에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뭐 1대1로 비긴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온전히 말했을 때는 프랑크가 당연히 이제 홈이다 보니까 1대1이면은 프랑크 입장에서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슈투트가 네,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았어요. 프랑크가 운 좋게 이제 무승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경기력이 슈투트에 비해서 많이 열세였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슈투트가 우니온을 어느 정도 위협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한번 슈투트 쪽 프랜승 한번 볼게요. 이거 슈투트가르트 프랜승. 그리고 이제 도배당으로 도전을 하면은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뭐 슈투트가 뭐 경기 내용으로 뭐 앞설 수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고, 우니온 역시 뭐 지금 득점력이 그렇게 터지는 상태도 아니고 템포 자체도 느리다 보니까 2.5 기준으로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라이부르크 대 헤르타 베를린. 일단은 라인업 누술 한번 보면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핵심 공격수 지금 그레고리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인 상황. 아무래도 좀 핵심 선수가 한 명 네, 부재인 상황이죠.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전 누수가 큽니다.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격수 1명 정도 결정.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헤르타 베를린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부르크에 비해서 결장자 누수가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자,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챔스권 경쟁이 가능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또 이기면은 이제 바로 또 챔스권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좀 승리에 어느 정도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좀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지금 동기부여는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지금 양 팀의 그런 홈 원정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예, 약간 굉장히 다른데,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 리그 기준 지금 홈에서 7개월 이상 거의 패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홈 프라이부르크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기준 원정에서 8연패로, 특히 지금 수비에서 수비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정에서 뭐 최근 5경기만 잡고 봐도 실점이 17점. 네. 17실점이나 될 만큼 한 경기에 평균 3점 이상을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헤르타 베를린 수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쁠 게 없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프라이부르크도 뭐 홈에서 계속 승리를 하거나 무승부를 하거나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계속 뭐 지금 1실점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 역시 뭐 원정에서 골은 많이 먹혀도 그래도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골 이상 뭐 충분히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분석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그래도 프라이부르크 쪽을 봐야겠죠. 홈 원정 차이가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뭐 기세도 좋고 해서 승을 봐야 되는 건 맞고, 핸디는 이거는 만약에 가져간다면 한번 마인슨까지도 도전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거는 핸디까지는 패스할게요. 아무래도 워낙 경우의 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거의 지금 이제 메인 매치죠. 바이에른 뮌헨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일단은 뭐 지금 분데스리가 1, 2위의 맞대결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팀 승점은 1점 차로 도르트문트가 1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 경기는 양팀 입장에서도 1, 2위가 이제 가려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자, 일단 결장자 누수로 한번 보면은 뮌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역시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모우코코, 공격 쪽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아데예미 선수, 그리고 수비 쪽에는 슐터백 등 어느 정도 이제 주전 선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니겔스만 감독이 이제 나갔죠. 나갔다는 게 맞네. 나가고 이제 투엘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경기를 치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엘의 바이에른 뮌헨의 그런 데뷔전, 이제 이게 바로 도르트문트랑의 경기를 치는데, 일단 뭐 지금 투엘이 뭐 잡는다고 해도 바이에른 뮌헨의 그런 템포가 전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경기 자체는 이제 기존에 두 팀이 맨날 대결을 했던 것처럼 템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이번 경기가 아무래도
그 전에 이런 맞대결보다 더 중요한 게 1위 이번 시즌 거의 1위를 아무래도 좀 확정 짓는데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그렇게까지 뭐 대승을 하거나 그럴 느낌은 약간 들진 않아요.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이나 뭐 최근 분위기나 그런 걸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우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원정에서 최근 주춤한 도르트문트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런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그래도 좀 대등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일단 뭐 양 팀 다 지금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네, 이제 수비도 좋다 보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진짜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분석 결과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굳이 이제 승패를 정해야 되니까 승패를 정할 때는 이거는 네, 그래도 바이에른 쪽 뮌헨 승 네, 볼게요. 뮌헨 승을 보는데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도전.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언급한 바 있듯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대패보다는 좀 대등하게 싸우다가 뭐 1점 차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3.5 기준으로는 요거는 오바 볼게요. 예, 일단 뭐 요 두 팀이 이제 대결을 펼치면은 기본적으로 뭐 거의 4점 이상의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뭐 충분히 3.5 기준으로 오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뮌헨승, 햄무 이제 3.5 기준 오바. 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투엘이 치임하다 보니까 좀 뮌헨 쪽에서 윤두준아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두준이네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이거 네 조금 이따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분석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투엘이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뮌헨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약간 진행할지 그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라리가 경기 지로나 대 이제 에스파놀.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로나는 윤두준 아니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거 제가 이제 이따가 쪽지 보내고 나서 약간 안 오셨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한번 네 쪽지로 연락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로나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근데 요 이제 결장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선수예요. 팀 내에서 좀 도움 1위로 어느 정도 지로나의 그런 공격 전개에 굉장히 좀 영향을 주는 네, 주전 미드필더가 결장인 상태고 에스파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네, 요 정도의 지금 결장 누수가 있네요. 자 일단 지금 뭐 에스파놀 상황이 좀 말이 아니에요. 3연패로 지금 굉장히 뭐 분위기가 하락세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셀타비고한테도 3점을 먹히는 등 특히 지금 수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뭐 3경기만 가져왔을 때 9실점으로 한 경기당 뭐 3실점씩 하는 만큼 굉장히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많고 그리고 지로나 역시 수비가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그래도 실점을 하지만 득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에스파놀 상대로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이고야. 자 일단 요 양 팀의 경기 양상을 보면은 일단 둘 다 굉장히 좀 네, 어느 정도 공격적인 면을 보이고 있죠. 특히 뭐 에스파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지금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좀 시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비에서도 굉장히 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노출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아무래도 좀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좀 라인 올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역습에 의한 실점도 어느 정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수비도 뭐 두 팀 다 안 좋고 그래도 공격력도 뭐 지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저득점보다는 아무래도 좀 다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로 한번 봤을 때 결과로 보면은 일단 분석 결과 그래도 지금 수비가 너무 안 좋은 에스파놀 쪽 사이드는 보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지금 승이 없는 지로나라고 해도 이 경기는 지로나 쪽을 그나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2.5 기준으로는 이거 오바 볼게요. 네. 그래서 지로나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디스 대 세비야 경기. 자, 최근 이제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카디스는 주전 골키퍼 1명,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네, 정도 이제 결장을 되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카디스가 전력 누수가 더 크네요. 네, 세비야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 경기도 한번 잘 훑어보면은, 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뭐 리그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원정에서는 워낙 좋지 않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대되게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지만, 최근에는 이제 부상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고 하니까 좀 그 좋은 경기력이 약간 식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정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계속 뭐 지금 연패 중으로 경기력에서 특히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이것도 당연히 보면은 카디스 쪽 프렌이 아무래도 더 땡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제 기준에서 좀 약간 찜찜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디스 쪽을 보기가 약간 애매한 게, 일단 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카디스에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경기력이 저하된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이제 그리고 골 점유에 약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세비야가 약간 좀 결과는 안 좋아도 그래도 골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 점유에 능한 약간 세비야가 상대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좀 고려되는 건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죠. 또 이제 최근 약간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세비야한테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뭐 세 번째까지 하면은 이거는 좀 건데, 지금 이제 카디스가 이제 3번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내 기록상이나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 이상 4번 연속까지는 솔직히 무승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번 연속 무승부를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금 현재 카디스가 지금 3연무 중인데 4연무까지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승패가 지금 나눠진다면은 저는 한번 원정이라고 해도 세비야 쪽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이 경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네, 지금 원정이 믿기지 않지만 요 위에 3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세비야 쪽 승을 보고, 네, 고배당으로 이제 이거는 햄무 봐야죠. 아무래도 지금 원정 세비야가, 카디스가 뭐 홈에서 수비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뭐 1점 차 정도의 승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비야 승에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가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리가가 다 끝났고, 다 이제 세리에 A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크레모네세 대 아탈란타. 자, 이제 결정자 누수를 한번 보면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크레모네세는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
보니까 주전 센터백이 지금 한 명씩 결장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핵심 공격수가 빠진 거는 공격 쪽에서 타격이 크겠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한 명 결장. 네, 이 정도의 지금 전력 누수가 있고,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이제 나폴리한테도 2대0으로 지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승도 계속 없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직전 A매치 전에 이제 엠폴리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 직전 이제 엠폴리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상황.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아탈란타 뭐 입장에서는 챔스권 경쟁에서 뭐 밀린 게 아닙니다. 게다가 뭐 지금 이 경기 이기면은 충분히 4위권까지도 갈 만한 그런 승점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아무래도 좀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뭐 아탈란타도 강할 테고, 크레모넷에 역시 뭐 지금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승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크레모넷에도 동기부여는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원정에서의 아탈란타를 보면은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좀 많이 저조하긴 해요.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좀처럼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지금 약간 상대 크레모네세를 봤을 때는 수비가 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 경기 계속 실점을 할 만큼 수비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아탈란타의 그런 공격 강점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아탈란타의 그런 공격에서의 그런 강점들인 약간 개인기도 약간 좀 크레모네세가 아무래도 좀 대처하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침투 같은 거에도 좀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세진시킨 아탈란타라도 크레모넷의 상대로는 충분히 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크레모네세가 홈에서도 거의 리드를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보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 아탈란타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아탈란타 쪽 승을 보고, 자, 뭐 핸디는 패스할게요. 무슨 결과가 나와도 뭐 이상할 게 없으니까. 그 대신에 2.5 기준은 이것도 오버 보겠습니다. 자, 아탈란타 승에 2.5 기준 오버. 충분히 지금의 크레모넷의 수비면은 아탈란타가 네, 최소한 2득점 이상은 솔직히 해야 돼요. 이게 못하면은 좀 아탈란타가 많이 원정에서 여전히 공격력이 안 좋은 팀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리 A 경기, 인터밀란 대 피오렌티나.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어느 정도 주전 수비수랑 미드필더의 결장이 네, 지금 큰 상황이죠.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1명이 결장인 상태입니다. 네,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루카 요비치 선수가 결장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뭐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루카 요비치가 지금 결장을 했다고 해도 지금 뭐 공격수, 미드필더, 뭐 수비진 다 안 가리고 골고루 지금 뭐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선수에 대한 상황,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 공격수가 1명이 빠졌다고 해도 다른 선수들이 그걸 대체해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요비치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수 1명한테 의존도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양 팀의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일단 두 팀 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크게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약간 볼 점유를 약간 위주로 하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임튜브일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임투브님,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됐는데, 쏘실 필요 없었는데, 그럼 이거 내일 거까지 연장해드릴까요, 임투브님? 네. 일단은 네,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네, 분석 끝나고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쏘신 분들까지 합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점유 위주로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을 하며 굉장히 양팀 다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습니다. 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터 밀란이 매우 우세해요. 그래도 네, 최근 뭐 5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4승 1무로 거의 피오렌티나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근데 지금 피오렌티나의 기세가 무섭죠. 아무래도 7연승으로 굉장히 지금 기세가 무섭고, 어느 정도 지금 주전 부상이 그리고 좀 많죠. 아무래도 수비수도 이제 2명에 미드필더도 이제 1명 결장. 네, 그 연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개 감사합니다. 기세가 무섭고, 그리고 뭐 지금 주전 부상이 어느 정도 좀 많은 인터밀란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지금 인터밀란의 승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전 부상도 많은 때문에 지금 뭐 홈이라고 해도 아무리 생각보다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 7연승인 피오렌티나 상대로 인터밀란의 승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 보면은 요거는 저는 이제 피오렌티나 쪽 프랜승 쪽을 보고, 고배당으로 만약에 가져가라고 하면은 저는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피오렌티나 프랜승의 무승부. 그리고 이게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네. 아무래도 양팀의 그런 공격적인 특성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워낙 그렇게 공격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템포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방송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분석이 괜찮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분석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